수원근교 동북방 아담한 광교산 기슭에 위치한 복령사. 복령사는 1208년 고려 희종왕 4년 원각국사가 창건하여 성창사라고 불렀으나 1469년 이조 예종원년 회각국사에 의해 중수되면서 복령사라 개칭되었다. 그 후 복령사는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건물은 퇴락하였고 오직 절을 지키는 몇몇 스님이 거처해오던 작은 암자만이 있었다. 복령사의 사도를 복령사는 지금으로부터 779년 전에 고려 희종왕 4년에 원각국사께서 창건하셨으며 성창사라 이름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절 이름을 봉덕사라 개칭하여 내려오다가 518년 전 이조 예종원년 회각국사께서 증수하여 복령사라고 하였습니다. 1972년 5월에 비구니 묘전 스님이 복령선언을 건립하고 각종 시설을 신축하고 중수하였습니다. 1974년에 32평 대웅전을 창건하였습니다. 1975년 본인이 강사로 광원을 설립하였고 1978년에 비구니 주지로 취임하였습니다. 1980년에
종각을 건립하고 1983년 4월 3층 강당을 신축 기공하여 84년 7월에 완공하여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17년 전에 운문사에 있었습니다. 운문사에 비구니 강원을 설립해서 4년간 강원을 운영을 하고 강당을 하지 않고 참선을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조용한 사찰을 원을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데를 오고 보니까 또 대중이 모이기 시작하여서 74년에 강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 뜻은 조용하게 정진을 하려고 나왔었는데 대중이 모이니까 다시 강당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승가대학의 신입생 스님들이 입학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동안 각 사찰이나 암자에서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험이 있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시험은 각 대학의 입학시험과 비슷하지만 면접시험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서부터 말씨까지 불교의식이 배어 있어야 하는 데다가 상식도 일반을 뛰어넘어야 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이 제일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면접이 끝나면 수험생 스님들은 그동안 익혀온 초발심, 자격문 등 출가승으로서 알아야 할 기초 상식을 바탕으로 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어야 입학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력 청월 25일 복령 승가대학의 입학식 날입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하여 선택된 스님들은 자신이 선택한 이 도량의 알찬 대중이 되기 위하여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국가 차석으로 입학한 스님들은 장학금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은 따뜻하게 이들을 맞아줍니다. 다음은 만나신경 공동이 있겠습니다. 모든 스님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스님 제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시간상 스님 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일어서 주십시오. 일조 스님, 진화 스님, 혜연 스님, 선주 스님, 이려 스님, 명훈 스님, 의종 스님. 다음은 격려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늘 듣던 소리를 또 듣는 느낌도 있을 거고, 또 내가 해마다 느낀 것은 이 신입생들이 옛날에는 절에서 어려서 들어와서 자란 사람도 있고, 또 절에 한 10년 또 한 5, 6년 이렇게 절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걸 다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해 나가는데 견디기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여기를 와서 공부를 하니까 모비를 넘기기 어려운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면은 뭐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사회 생활을 하다가 또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회에 있을 때는 이제 다 잘하기 때문에 숙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큰 어른의 한 몫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오니까 이거는 이제 불가에서는 유치원생이라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유치원생이라는 이걸 갖다가 자기가 감안을 안 하고 내가 다 큰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풋내가는 이런 애기 취급을 받고 공부를 하니까 그걸 좀 극복하기 어려운 이제 이런 면이 있는 것을 내가 느꼈고 또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지 신입생들은 내가 유치원에 처음으로 입학을 해서 모든 인생을 갖다가 새로 배운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에 복명사에 입학을 해서 또 생활에 임하고 자기 마음이 내가 세세생생에 이제 깨친 자 부처님이 되어가지고서 내 아는 바 그대로를 표현을 해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자리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앞서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각오 아래에
입학을 해가지고 내가 해마다 부탁을 하는데 어쨌든지 아무리 어려운 그런 그게 있더라도 어려움이 누가 지금 여기 26명이 입학을 해서 25명이 나 수원근교 동북방 아담한 광교산 기슭에 위치한 복령사. 복령사는 1208년 고려 희종왕 4년 원각국사가 창건하여 성창사라고 불렀으나 1469년 이조 예종원년 회각국사에 의해 중수되면서 복령사라 개칭되었다. 그 후 복령사는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건물은 퇴락하였고 오직 절을 지키는 몇몇 스님이 거처해오던 작은 암자만이 있었다. 복령사의 사대를 복령사는 지금으로부터 779년 전에 고려 희종왕 4년에 원각국사께서 창건하셨으며 성창사라 이름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절 이름을 봉덕사라 개칭하여 내려오다가 518년 전 이조 예종원년 희각국사께서 증수하여 복령사라고 하였습니다. 1972년 5월에 비구니 묘전 스님이 복령선언을 건립하고 각종 시설을 신축하고 중수하였습니다. 1974년에
32평 대웅전을 창건하였습니다. 1975년 본인이 강사로 광원을 설립하였고 1978년에 비군이 주지로 취임하였습니다. 1980년에 종각을 건립하고 1983년 4월 3층 강당을 신축 기공하여 84년 7월에 완공하여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17년 전에 운문사에 있었습니다. 운문사에 비구니 강원을 설립해서 4년간 강원을 운영을 하고 강당을 하지 않고 참선을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조용한 사찰을 원을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데를 오고 보니까 또 대중이 모이기 시작하여서 74년에 강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 뜻은 조용하게 정진을 하려고 나왔었는데 대중이 모이니까 다시 강당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승가대학의 신입생 스님들이 입학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동안 각 사찰이나 암자에서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험이 있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시험은 각 대학의 입학시험과 비슷하지만 면접시험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서부터 말씨까지 불교의식이 배어 있어야 하는 데다가 상식도 일반을 뛰어넘어야 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이 제일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면접이 끝나면 수험생 스님들은 그동안 익혀온 초발심, 자격문 등 출가승으로서 알아야 할 기초 상식을 바탕으로 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어야 입학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삼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력 정월 25일 복령 승가대학의 입학식 날입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하여 선택된 스님들은 자신이 선택한 이 도량의 알찬 대중이 되기 위하여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수석과 차석으로 입학한 스님들은 장학금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은 따뜻하게 이들을 맞아줍니다. 다음은 만나신경 공동이 있겠습니다. 모든 스님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스님생 이름을 부를 테니까 시간상 스님 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일어서 주십시오. 일조 스님, 진화 스님, 혜연 스님, 선주 스님, 이려 스님, 명훈 스님, 의종 스님. 다음은 경려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경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듣던 소리를 또 듣는 느낌도 있을 거고, 또 내가 해마다 느낀 것은 이 신입생들이 옛날에는 절에서 어려서 들어와서 자란 사람도 있고, 또 절에 한 10년 정도, 한 5, 6년 이렇게 절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걸 다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해 나가는데 견디기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여기를 와서 공부를 하니까 모비를 넘기기 어려운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면은 뭐 고등학교 올라오고 또 사회 생활을 하다가 또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회에 있을 때는 이제 다 잘했기 때문에 숙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큰 어른의 한 몫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오니까 이거는 이제 불가에서는 유치원생이라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유치원생이라는 이걸 갖다가 자기가 감안을 안 하고 내가 다 큰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혼내나는 이런 애기 취급을 받고 공부를 하니까 그걸 좀 극복하기 어려운 이제 이런 면이 있는 것을 내가 느꼈고 또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지 신입생들은 내가 유치원에 처음으로 입학을 해서 모든 인생을 갖다가 새로 배운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에 공명사 입학을 해서 또 생활에 임하고 자기 마음이 내가 세세생생의 깨친 자 부처님이 되어가지고서 내 아는 바 그대로를 표현을 해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자리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앞서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각오 아래에 입학을 해가지고 내가 해마다 부탁을 하는데 어쨌든지 아무리 어려운 그런 그게 있더라도 어려운 누가 지금 여기 26명이 입학을 해서 25명이 나 하나를 두고 방위 공작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이기고 자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에 생활을 해주기 바라고. 아사라 주기를 강주님께서 간곡히 부탁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사 순서가 되겠는데요. 109명 부참 이 공영사 학인이 신입생 스님들을 아주 진정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만 그 109명 학인이 다 낱낱이 나와서 환영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인 대표 유성 스님께서 환영사를 해주겠습니다. 출가하여서 이제 정식으로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말씀을 여급한 강은의 체제 속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험을 치르고 오늘 입학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공영사 학인이라는 이름이 항상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께서는 각기 사찰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경계를 이겨내고 큰 뜻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 한의와 향학의 의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때로는 퇴색되고 갈등을 겪게 되며 심지어 강론이라는 자체의 회의를 가지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어려운 경계에 처하시거든 오늘의 이 자리를 항상 되새겨보며 나날이 신심을 다지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장학금 수요가 되겠습니다. 장학정서 법명의정 본사 변성함 위하기는 1986학년도 신입생 입학시험에 차석 합격하였기에 이 정서를 수여함 1986년 10월 8일 대한불교 조계종 공영승가학원 원장 배묘전 부상으로 그 장학금 10만원, 5만원 다음은 장학자가 되겠습니다. 모두 스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학증서 본명 무고 본사 대원사 이하동문 우변 선도 지금은 방 부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반 재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하는 것과는 달리 규율이 엄합니다. 먼저 부처님께 참배하고 다음에 대중 스님들에게 인사한 다음 비로소 같은 식구가 되는 입방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3시. 아직도 삼라만상은 잠들어 있을 때 스님네들은 모두 일어나 도량을 돌면서 목탁을 두드리고 도량석, 쇠송, 대종, 복고, 모고, 음판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로써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셈이죠. 이어서 3시 30분 예불이 시작되고 4시에 입선에 들게 됩니다. 그 다음 5시 30분에 아침 공양을 하게 되고 6시 30분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강의가 끝나면 10시 30분에 마즈를 드리고 11시 점심 공양을 하고 1시부터 4시까지 자습 시간으로 입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4시에 방선한 다음 저녁 공양을 5시 30분에 들게 되고 6시 30분 예불, 7시 입선, 8시 45분 방선을 끝내고 9시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매일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 규칙은 군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시행됩니다. 쪽에선 쌀을 정성 들여 씻고 있습니다. 복령사 대중 스님들의 공양은
6개의 찜통에 찌게 되는데 그중 제일 위에 있는 그릇의 공양을 먼저 부처님께 정성껏 담아 올리고 시방의 불법승 삼복계 지극한 마음으로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성불하기를 기원 발언합니다. 그 다음 부처님께 공양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스님들은 차례차례 장삼자락을 모으며 금방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 스님네들의 행렬은 마치 늦가을의 기러기 행렬과 같다고 하여 안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를 대준 건간시
둘째는 말이 명료치 못하나니라. 탐욕의 제도 또한 중생으로 지금은 하여금 아침 공양이 끝나고 진해의 제도 강의가 시작된 시간입니다. 사막도에 떨어지고 삼익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즉 1, 2, 3, 4학년이 각각 다른 강의실에서 강의가 시행되는데, 삼익과는 불교학개론 치문 인도 불교사를 듣게 되며, 사집과에서는 서장, 도서, 절요, 선요 및 중국 불교사를, 사교과에서는 능엄, 기신론, 금강경, 원강 및 한국 불교사를, 대교과에서는 화엄, 현담, 삼현, 집지, 선종 사상을 연구하게 됩니다. 몸을 삼으며 또 지혜로서 명을 삼으며 과피선열로서 지금은 강주 스님과 중강 스님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세속과 진지한 학인 스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배움에 얼마나 열을 내고 있는가를 엿보게 됩니다. 점심 공양 시간입니다. 부처님께 먼저 공양을 올린 후에 스님들의 공양 시간이 됩니다. 후원에서 소임 스님들이 깨끗이 담은 잔상을 금방으로 나른 후 공양 시간을 알리는 목탁이 울리고 나면 법공양이 시작됩니다. 지금 발효의 밥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의 스님네들은 모든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오직 도업을 이루기 위하는데 마음을 사립니다. 공양을 마친 후에 발효를 씻은 물은 그대로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법공양의 법도인 것입니다.
스님들은 취미 생활도 갖게 됩니다. 이 특강은 일요일에 서예, 월요일 박공예, 화요일 연불, 수요일 꽃꽂이, 목요일 삼인유를, 금요일 1호, 토요일엔 피아노를 공부하게 되죠. 지금은 스님네들이 지성을 높이고 인격을 완성시키며 정서적인 순화를 위해 서예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바른 마음으로 쓰지 않으면 한 획을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옛 조상님들은 붓글씨를 즐겨 쓰셨고 수행의 한 방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으로 번뇌를 조복받은 후에는 그 번뇌의 뿌림을 받지 않는다는 경전의 말씀대로 붓글씨는 처음엔 법대로 한 획 한 획 바른 마음, 바른 기법으로 쓰지만 어느 경지에 오르면 자유롭게 써도 빌법을 어기지 않는 능숙한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는 꼭 서예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꽃꽂이나 박공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곡선적으로 잘 살려서 안정감을 주도록 하고 공간